16번부터는 대출 상환 방식에 관련된 문제 있는데, 대출 상환 방식은 3개가 있죠.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점증식 상환이 있죠. 그럴 때 원금 균등 상환, 그러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한다. 그러니까 원금이 일정하다 이 말이죠. 원금은 일정하죠. 원금은 일정한데 원금을 상환하니까 잔금이 적어져서 이자는 줄어들고 전체는 줄어들죠. 감소한다. 이렇게 갚는 것을 원금 균등 상환.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요, 원리금이 균등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금을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죠. 그것이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자는 원금의 갚아가니까 잔금이 적어져서 이자는 줄어들면은 전체가 일정한데 이자 몫이 줄어들면은 원금 몫은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갚는 것을 원리금 균등 상환. 2개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16번 문제를 봅니다. 자, 옳은 것 그랬어요. 자, 기억. 상환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 원금 상환 방식보다 크다. 이거 문제 풀 때는요, 뒤에까지 보지 말고 앞부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했는데, 이거 그림에 17번 문제 체크 포인트에다가 그림을 넣는데, 처음에 내는 돈이 많은 것은 원금 균등이 많죠. 그래서 원리금은 적고 원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 니은 점증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그런데 최정식은 처음에는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내기 때문에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이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지문. 이것 원금 균등은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죠? 원금은 같지만은 이자가 줄어들면서 전체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 니을 원리금 균등은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 몫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맞죠? 전체가 일정하지만 이자 몫이 줄어들면서 원금 몫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16번에서는 디귿과 니을이 맞아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7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치 않는 것 그랬어요. 원금 균등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여기서 대출자는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원금은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원금 균등은요, 빨리 회수를 합니다.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회수 위험이 적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회수를 빨리 하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점증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및 균할 방식 및 원리금 방식보다 크다 그러는데 틀렸죠. 점증식은 처음에 조금 내는 거니까 초기에 내는 돈이 뭐가 돼요? 부담이 많죠. 적죠. 크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변동금리는 대출자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맞죠? 변동금리는 그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넘긴다? 차입자에게 전가. 4번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적다. 이게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는 돈이 많은 것은 원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금이고, 가장 적은 것은 점증식이죠. 그 다음에 5번 점증식 상환 방식은 미래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대출 방식이다. 그럼 맞죠? 처음에는 조금 내고 나중에 소득이 많아졌을 때 많이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 바로 이 17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은 이 체크 포인트에 있는 그림으로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더 확인해 봅니다. 체크 포인트에서 대출 상환 방식은 이 그림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옆으로 뭐냐면 원리금 균등을 쭉 그립니다. 옆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점증식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걸 원금이다. 이 세 가지를 딱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내는 돈 가장 많은 것은 원금이고 두 번째는 원리금이고 가장 적은 것은 점증식이다. 이렇게 초기 상환액.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르죠. 그래서 원금 회수가 빠른 것은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점증식이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초기와 앞부분은 초기와 원금 문제,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처음에 뭐냐면은 조금 냈다는 건 뒤에는 이제 잔금이 많은 거죠. 잔금이 많은 건 뭐가 돼요? 점증식이 많고, 그 다음에는요,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는 원금이 되겠죠. 그 잔금이 이제 많기 때문에 상환액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총 상환액은 원금 더하기 이자인데 원금은 똑같지만은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전체 내는 돈이 가장 많은 것은 점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이다. 이렇게 하고 앞부분은 뭐냐면은 초기 상환액과 원금 회수액, 뒷부분은 잔금과 그 다음에 총 상환액, 이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전체 내는 돈은 같지만은 전체가 같지만은 이자는 뭐가 돼요? 가면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금은 뭐 해죠?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의 3분의 2가 지나면은 원금의 반을 갚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무슨 상황에서? 원리금 균등 상황에서. 원리금 균등 상황에서는 전체 기간의 3분의 2 정도 지나면 원금 몫의 반절을 갚는다. 이런 기억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를 할 것이, 우리가 되게 앞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상환액을 갖고 이야기해서 되게 앞부분은 무엇을 많이 물어보냐면 DTI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DTI 비율이 높은 것 이렇게 물어보면은 앞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DTI는 앞부분의 그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 LTV를 물어봐요. 그래서 후기에 LTV 비율이 가장 많은 것, 적은 것 이렇게 물어볼 때 LTV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이건 나중이죠. 나중에 많은 것은 점증식,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은 원금, 이렇게. 그래서 DTI를 물어볼 때는 앞부분으로 문제를 풀고 LTV를 물어볼 때는 뒷그림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했을 때 LTV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러면 점증식, 가장 낮은 것 그러면 원금 균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DTI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럼 뭐가 돼요? 원금이고, 가장 낮은 것 그러면 점증식이고, 대개는 DTI를 물어볼 때는 원금과 원리금을 물어보는데 비중이 높은 것은 뭐가 돼요? 원금이 높고 원리금이 낮게 나타난다 라는 말을 상환액과 비교해서 기억을 해 봅니다. 이 그림이 유익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잘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원리금은 매기에 이자 상환액이 감소한 만큼 원금액이 증가한다. 맞죠? 원리금 균등은 전체가 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금이 같다. 그러니까 전체가 같은 상황에서 이자가 줄어들면은 줄어든 몸만큼 원금 몫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원금은 원리금에 비해서 전체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처음에 내는 돈이 적은 것이 원리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금이 더 많죠. 예, 잔금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X. 세 번째, 대출 실행 시점에서 아까 DTI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DTI는 앞부분을 보니까 앞부분에서 가장 DTI 비중이 큰 게 뭐가 돼요? 원금 균등이고 가장 작은 것이 뭐가 돼요? 점증식이죠. 그러니 3번은 틀렸다 말할 수 있어요. DTI는 앞부분의 그림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DTI에서 최정식이 가장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4번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이 배 원금이 상환액이 더 작다 해야 되겠죠. 예. 나중에 갚았을 때 이제 잔금을 따지는 거죠. 잔금은 원금이 많이 내는 거니까 원금 상환 방식이 뭐하다? 적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점증식은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작다 했는데 점증식은 처음에 내는 돈이 적죠. 그러면 잔금이 뭐해요? 많죠. 잔금이 많으니까 다른 방식보다 이자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또 하나 체크를 해 볼 것이 점증식은 처음에 낸 돈이 너무 적어서 뭐냐면은 대출 잔액이 오히려 원금보다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걸 부의 상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의 상환. 부의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잔금이 오히려 원금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에서는 없는데 점증식에만 처음에 내는 돈이 이자보다도 상환을 못했을 때, 이자도 상환을 못했을 때 남은 이자가 원금에 이제 잔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잔금이 더 많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 5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해서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자, 원금은 똑같죠. 이자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원리금 상환액과 잔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예. 그 다음에 니은 원리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원금 몫은 커진다라고 하자고 그랬죠. 네. 전체는 같지만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 몫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귿 점증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죠? 그래서 점증식은 젊은 층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니을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이자 수입은 총이자의 수입은요 잔금에 따라 결정되는데 잔금이 가장 많은 게 뭐가 돼요? 점증식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원금이니까 니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의 크기는 잔금에 따라 결정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17번 체크포인트 그림에서 뒤에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틀린 것 그랬네요. 대출 초기에는 원금이 원리금 방식보다 많다.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처음 걸 보자. 원금이 많고 원리금이 적죠. 그래서 1번은 많다. 그 다음 2번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보다 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 맞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수하는 게 좋다? 원금 균등 방식이 좋다. 왜? 초기에 많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원리금은 원금에 비해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맞죠? 처음에 내는 돈이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니? 원리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DTI 적용을 받을 때는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원리금 균등 방식이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아지는 것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번은 맞는 거. 4번, 원리금 균등은 원금에 비해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내는 돈은 많은데 이제 뭐냐면 이자 몫이 많아지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질문. 그 다음에 5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은 원리금은 원금보다 작다 했는데 크다 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이 많은 것은요, 원리금이 많죠. 왜? 처음에 내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